마곡 엠밸리는 2012년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샀어야 하고 땅을 치는 사람이 저도 한 명이랍니다. 안녕하세요. 101기 C조 지역 브리핑은 서남권의 제2의 판교라 불리는 강서구의 위상인 마곡지구입니다.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마곡지구를 알리자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되었답니다. 마곡을 들어는 보았지만 대부분이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고 판단하여 마곡지구의 한 면만을 보이기보다는 폭넓은 시야로 마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마곡지구 소개를 시작으로 개발 현황, 주거와 업무 산업단지, 마곡지구에 있는 상권들, 특급 개발 호재, 공원 녹지, 끝으로 함께 고생해주신 고마우신 저희 C조 조원 소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럼 네오비 101기 C조와 함께 마곡지구 여행을 떠나볼까요?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 부지로 서울주택공시공사가 시행을 총괄했으며 고 박원숙 시장님이 미래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마곡지구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표현한 곳입니다. 마곡지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긴 시간을 노력과 인내로 조성되었습니다. 마곡은 시대 상황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첨단 기술의 연구단지란 개발 목표를 놓지 않아 현재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시의 경제적, 정체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더 큰 성장을 할 수 없던 침체기를 다시 또 이겨내며 마곡은 앞으로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마곡은 예부터 삼이 나는 골짜기라는 게 정설이며 말들이 곡을 해 붙은 것이라는 설도 있답니다. 현재 마곡지구는 서부에 위치한 자치구로 북으로는 한강을 맞대고 마포구와 고양시, 동쪽으로는 영등포구, 남으로는 양천구, 서로는 인천 계양구, 경기 부천, 김포시에 접하고 있습니다. 법정동으로는 마곡동, 등촌동, 가양동, 발산동, 방화동으로 나눌 수 있고요. 1977년 영등포구에서 분리된 강서구의 인구수는 약 57만 명, 세대수는 25만 4천 세대 정도로 송파구에 이어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은 큰 규모입니다. 강서구의 인구수를 보면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조금씩 전출이 늘어났는데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의 인근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 호재와 대기업과 연구시설 등의 기업들이 입주가 늘어나면서 예상 고용 인원이 40만 명으로 예상된 마곡 및 강서구의 인구 유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곡지구 경우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마곡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이 마곡을 비롯한 강서구 인근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개발 호재로 들썩이고 있는 마곡지구의 가장 큰 호재 중 하나는 교통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곡지구는 서울 서부 지역에 입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직결되어 있어 동북아 관문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또한 도심과 13km 거리에 있으며 지하철 5호선, 9호선,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운행하는 신공항철도 등의 트리플 역세권과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하고 수도권으로서 이동이 쉬우며 해외 비즈니스 하기에 용이한 공항으로서의 이동도 수월합니다. 마곡의 복합개발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학군, 녹지공간, 교통망을 설계에 반영하고 해당 지역의 여가와 쇼핑, 주거 거점으로서 자기매김하고 가고 있으며 5호선 발산역에는 2대 서울병원, 마곡엔 강서구 통합정사인 강서세무서, 출입국 사무소 등 대규모 행정타운이 들어와 있으며 이제 강서구청 이전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2026년 예정으로 마곡역 인근 지하 1층에서 지상 11층 규모로 신청사에는 구의회, 보건소, 편의시설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고요. 주민 편의시설로는 열린 도서관, 돌봄센터, 지역정보센터, 생활문화교실, 다목적 대강장,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마곡은 국내 기업들이 이주하면서 직주 근접 입지를 갖추었고 지하철을 포함하여 서울 각지로 이동이 수월하며 대형 개발 호재 등으로 지역 가치 상승과 경기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아직 저평가되었지만 마곡동, 내발산동, 가영동 순으로 시세가 높답니다. 그중 마곡지구 엠밸리 시세는
대장주인 7단지가 가장 비싸며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는 유일한 민간업체가 27년에 지은 가장 신축 아파트입니다. 마곡 엠벨리는 2012년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샀어야 하고 땅을 치는 사람이 저도 한 명이랍니다. 마곡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변이 허허벌판 논밭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마곡역이 1996년에 공사를 끝냈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 2008년 6월에서야 비로소 역을 개장한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현재 엠벨리 6단지가 1466세대로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며 나란히 엠벨리 13단지, 7단지 순으로 이어지는데요. 지금 시세는 대장의 엠벨리 7단지가 17억을 돌파하며 뒤를 이어 엠벨리 13단지, 6단지 순으로 마곡도 15억을 돌파하고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곡 엠벨리 14단지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마곡역 6번, 7번 출구를 5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5호선 인근이며 마곡역에서 마곡나루까지 무빙워크가 신설되면 지하철 9호선, 공안철도 등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30평대가 15억에서 16억을 호가하는데 14억 단지 경우 40평대 아파트가 17억 선이라 아직 비싼 것도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기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수록 자산 가치는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인근 수명산 파크 아파트 또한 바짝 따라가고 있는 추세랍니다. 업무 산업단지는 지점 면적은 표와 같이 어마무시한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마곡지구의 현재 기업 입주는 183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롯데그룹 식품사인 연구개발 R&D를 담당하는 롯데중앙연구소, LG그룹 연구개발 R&D 거점인 LG사이언스파크, 이랜드 R&D 센터, SOL-TNS&D, 코오롱 미래기술원이 들어섰고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 예정입니다. 마곡지구는 무엇보다 강서구에 유일하게 일자리가 있는 업무지구로 대표적인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는 곳이지요. 주로 연구소들이며 마곡은 LG가 먹여 살린다는 농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코오롱, 대우조선해양글로벌, 롯데, 이랜드그룹, 넥센, SOL 연구원 등등 기라성 같은 대기업이 입점하기에 지금 성장기를 겪고 있는 마곡의 위력은 가히 대단하다 할 수 있지요. 마곡지구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의 경우 강서로 동측 가료변으로 근생 용도의 상업 건물과 업무 빌딩이 있으며 지구 내부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남서측에는 6만 3천여 평의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북측 주거지역과 중공업지역으로 자동차 정비센터 등 중소규모 공장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우장산 근린공원, 수명산이 위치하여 풍부한 녹지 및 생태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마곡지구의 상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곡지구 상권은 크게 4파트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발산역 상권을 시작으로 마곡역 상권, 마곡나루역, 양천항교역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발산역 주변에는 유동인구가 많으며 상권 형성에도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잡은 상권입니다. 그중 넘버원이 바로 카페 테라스 거리로 평일에는 직장인들에게, 주말에는 인근 주민과 나들이 오신 분에게 사랑받는 7일 상권으로 언제나 붐비는 곳이죠. 그래서 이쪽 상가 경우 권리금도 형성되고 공실이 없이 경쟁력을 가진 상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과 위락시설뿐만 아니라 직장인 부대의 점심까지 책임지는 먹자거리, 식사 이후 산책까지 즐길 수 있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마곡 핵심 상권입니다. 또한 NC백화점과 메가박스 영화관이 있어 여가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발산역으로 주말 나들이 나오시는 건 어떠실까요? 마곡역 상권은 공항대로라 불리는 업무지구 상권인데요. 공항대로변을 따라 홈앤쇼핑이 있는 남쪽으로 엠벨리 주민, 북쪽으로 동익, 힐스테이 등 오피스텔 주민을 배후 수요로 두고 있으며 인근 업무군인 직장인까지 유효 수요층으로 이루고 있지만 아직 높은 임대료로 인해 1층은 공실이 많은 상태이며 음식점과 커피숍만이 현재 살아남은 상권입니다. 그 원인이 가장 늦은 분양과 대량 공급으로 인하여 한 번에 몰린 데다가 코로나까지 닥치는 바람에 아직은 큰 성장을 못하고 주춤해 있는데요. 추후 강서구청 이전을 하게 되면서 상권은 한 번 더 움직일 거란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 분양했던 매도 임대 사장님뿐 아니라 임차 사장님까지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이루어진다면 향후 마곡역 상권도 기지개를 켜고 일어설 상권이라 생각합니다. 마곡나루역 상권은 항아리 상권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권인데요. 아파트 배우 세대를 두고 있어 생활 밀착형 상권이라고도 한답니다. 지금 주거지와 오피스 등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한 목자 상권으로 발산역의 뒤를 이어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곡지구 중에 유일하게 공실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업의 입주뿐 아니라 9호선 급행열차와 공항철도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로 향후 기업 입주가 더 늘어나 유동인구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권입니다. 현재 마곡나루역에도 이미 상권이 자리 잡은 상태로 공실이 없으며 발산역이 구상권이라고 하면 마곡나루역은 뜨는 신상권으로 향후 강서구를 대표할 만한 목자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천항교는 현재 미개발 지역이지만 향후 가치는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상권인데요. 8번 출구 주변에는 오피스텔이 주류를 이루며 먹자 상권 중심의 이랜드 부지 등을 포함한 산업단지 개발 호재가 가장 눈에 띄는 7번 출구는 앞으로 눈여겨볼 만하고요. 4번 출구 또한 지금은 산업과 주거시설이 혼재되어 있지만 CJ 부지가 개발되면 미래의 상권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거라 예상됩니다. 5번 출구 경우 자동차 매매단지, 병의원 건물과 오피스 빌딩들이 개형 건물 위주로 이미 상권이 있는 지역이라 활성화는 끝이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수요가 모여서 상권이 형성되었지만 양천항교역 건물들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상가 호재는 크게 작용하리라 봅니다. 향후 멋지게 밟고 말 양천항교역 상권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특급 개발 호재로는 마이스 개발 사업, 원웨스트, 강서구청 이전, 가영동 CJ 부지 산업, 김포공항, 항공신산업 등 다수의 개발 호재와 더불어 상한 DMC, 여의도 등 업무지구도 가까워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마곡지구에 기업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강서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호재라 볼 수 있습니다. 신촌 4억을 마곡으로 이전한 이랜드 연구개발단지, 가양도 옛 CJ 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업무 판매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탈바꿈하며 지하철 9호선 양천항교역 인근으로 이미 2012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인창개발이 시행하며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지하 7층에서 지상 14층 규모의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신세계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이 현재 입주 예정입니다. 마곡 특별계획부지에 조성되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롯데의 랜드마크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역 사이에 초역세권 개발 부지로 땅값만 해도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랍니다.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실감이 안 나지만 마곡지구 롯데마이스 총 면적이 50m로 무려 월드컵 경기장의 9배 수준이며 삼성동 코엑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 센서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호텔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서울에서 두 번째로 사업체가 증가한 지역으로 급부상했다고 하네요. 르네스트 분양대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아시는지요?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 876실 모집에 57만 5,950명이 청약해 평균 657대 1의 경쟁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날 하루 만에 피가 대형 평수의 경우 억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실 겁니다. 2024년 8월 입주 예정의 생활 숙박시설로 전매 제한이 없어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마곡지역 개발 추진은 마곡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 친화적 계획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미활용되고 있는 5호선 마곡역과 9호선 2개 역을 연계하여 마곡지구의 개발이 시작되어 2005년 12월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103만 평을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을 융합한 첨단기술 R&D 단지 마곡 R&D 시티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마곡단지는 첨단 기술간 융합을 통해 서울시 및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지향하고 있으며 산업과 R&D 기능의 국내 위치 이동에 의한 단순히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새롭고 창조적인 신산업을 도입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지식 산업 생태계를 중점 가치로 삼고 있는데요. 마곡 산업단지에는 첨단 기술 융합 산업과 IT, BT, NT, GT 산업 등 5개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21세기 산업 구조의 변화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강소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큰 시너지를 주는 곳이 바로 마곡인 것입니다. 마곡의 녹지는 우주 최강이라 할 만큼 우수합니다. 마곡지구 가볼 만한 곳으로 서울식물원, 겸재정선미술관, 궁산 땅굴 역사전시관, 소학루, 고성지, 양천 한교 순으로 나열해 보았는데요. 그중 도심공원인 서울식물원은 무려 축구장의 70배 정도에 달하는 규모로 계획 초기에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원이었다는 사실, 서울식물원은 세계 12개의 도시의 식물문화 전시 교육하는 식물문화센터, 한국의 식물문화를 보여주는 20개의 주제정원 등 3,000종류의 식물 전시와 교육을 위한 장소로 조성되었고 호수공원, 습지생태원, 연리숲공원 등으로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제공하여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답니다. 서울식물원을 가족 나들이로 이제 봄이 오시면 한번 방문하시길 강추드립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가보시면 힐링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겸재정선 미술관은 3층까지 있고 각 층별로 편의시설까지 잘 갖춘 곳입니다. 겸재정선은 1740년부터 1745년까지 양천 현령으로 있는 동안 경교 명습첩, 양천 팔경첩 등 기념벼적인 걸작을 남겼는데요. 이 같은 역사적 배경에 따라 2009년 4월 강서구의 정선의 업적을 기리고 진경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조선시대 양천 현아지 인근에 경재정선미술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겸재정선 선생이 그린 태우 이 선생 진접척이 천원권 지폐 뒤에 있는 그림이란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정선 이전을 실경산수화라 하면 이후를 진경산수화로 구분하는데요.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그림 소재가 다양해지고 한국적 하풍을 완성했기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함께하기 좋은 겸재정선 미술관입니다. 완전 가까운 곳에 위치한 궁산 땅굴은 관람료가 무료라는 사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제강점기에 굴착된 곳으로 무기냐 탄약 등 군수 물자를 저장하거나 김포 비행장을 감시하고 공습대에는 부대 본부로 사용하기 위한 곳이었다고 하네요. 김포공항까지 이 땅굴이 연결되기 전에 전쟁이 끝나서 공사는 도중에 중단되었고 2010년도에도 큰 돌들이 많이 떨어져서 폐쇄를 하게 되어 현재는 입구에서만 관람이 가능하고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한강뷰가 정말 끝내주는 소학루는 겸재정선이 소학루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겸재정선 미술관이 이쪽으로 위치했나 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소학루 전망대에서 보는 야경이 정말 환상적이라 풍류객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소학루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양천 고성지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사용된 성곽터로 한강 어귀를 지키던 중요한 성으로 임진왜란 때 건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두기 전 이 성에 머물렀다고 전해지는데요. 드물게 남은 유적의 하나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지요. 현재 남은 건 정상 부지의 평지뿐이지만요. 양천한교는 서울에 남은 유일한 해안교로 태종 11년에 유학을 토대로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공자님을 큰 스승으로 모시고 여러 성현을 덕을 기리는 제한 공간인 내산문 안에 위치한 대성전과 큰 가르침을 펼치는 강학 공간인 명륜당, 동제, 서제, 그리고 제한과 강학을 지원하는 부속시설인 교직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20분 코스로 여유롭게 돌아보기 좋답니다. 이처럼 마곡지구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화, 산업, 자연이 어우러진 혁신 환경 조성으로 마곡지구의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 공간이자
생활문화 인프라인 마곡 산업단지는 공공과 민간 재원을 활용하여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소 위주로 조성되다 보니 대기업, 중견기업 입주의 비중이 너무 높고 중소기업의 진출이 어려운 게 다소 아쉬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대상으로 기업의 유치 기준을 다각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C조 지역 브리핑을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